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광진을 출신의 추미애 의원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국민 대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패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의 문제를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그저 대선 불복이라면서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자의 소리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국민 통합의 수단인 각종 복지 공약은 후퇴시켰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 중에 과연 누가 느끼고 있겠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 소통 부재, 독단, 박근혜 대통령의 폐해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쌍불, 무슨 말입니까? 두 눈에서 불이 날 만큼의 화가 난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이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대한민국을 불신과 불통의 쌍불시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시계는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추가로 드러나 오히려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해외 순방으로 잃어버린 지지율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쌍불이 아닌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어제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에서 유럽까지 물류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과 유사한 이 정책은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사상 최초로 2002년 코펜하겐 아셈 회의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사업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고 이름만 바꿔서 마치 제안자가 박 대통령 본인인 것처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좋은 정책을 이어받는 건 저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어쨌든 환영합니다. 총리, 대통령이 정책을 베끼는 것을 볼 때 왜 그런 정책을 앞선 지도자들께서 구상을 했는지 그분들의 정신과 진심도 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나 확정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 정부의 노력과 정신이 있었다면 그 점도 존중하겠습니다. 네. NLL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이제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진심은 박 대통령이 오해했던 것처럼 결코 영토 포기가 아니라 평화 구상이었다는 것을 국민은 압니다. 총리도 이해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계시는 총리께서 국민보다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정치적인 개념. 왜 정치입니까? 아까 철의 실크로드처럼 한반도의 미래이고 평화 구상이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 정신과 진심을 헤아린다 하시고 금방 부정하십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NLL 발언을 선거에 이용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총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테이프 들려드릴까요? 방송국 가서 비디오 테이프 돌려드릴까요? 그 NLL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실을 묻는 겁니다. 총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오해했던 걸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국회나 NLL 대화록 때문에 전국의 길을 잃었습니다. 애초에 NLL 대화록을 확인하려 했던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해했던 대로 영토 포기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확인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토 포기가 없으니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4초 실종 사건이라고 발끈하면서 정쟁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생은 실종됐고 청와대는 영토 포기 진실게임을 하던 중에 돌연히 4초 실종 진실게임이라고 툭 던져놓고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민심 아닙니까? 총리, 박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에 관한 한 앞장선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만 베끼실 것이 아니고 그 정신도 함께 이어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또 NLL 논란도 진실을 알았으니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종지부를 찍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오해나 사과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혀지겠죠. 총리도 부하가 있는데요. 고작이 대통령께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국정원에 회의록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숨길 의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종시킬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무자한테 무슨 기책이 이제 와서 있겠습니까? 정쟁의 불똥으로 부질없이 힘없는 공무원만 희생양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길을 잃었으면, 국정의 길을 잃었으면 총리가 나서서 길을 찾도록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수수방관을 하십니까?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책임져야 돼요. 회개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뭐가 폐기예요, 그게? 폐기죠, 그게? 폐기지. 회개 삭제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러면. 공부하세요. 집권당이 패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총리? 총리,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으로 전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총리,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인 민주당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야당의 역할에 대해 몇 마디 들은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 원내에 들어왔는데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야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총리께서는 이 발언 누가 한 발언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정부 질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습니까? 답변 거부죠. 네. 오로지 한 분한테만 충성하기 위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총리가 제대로 보필을 못 하시는군요. 입 다무신 총리시군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야당을 무시하고 불통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이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침묵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은근히 책임을 지은 사람은 지우겠다고 분명히 우긴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되십니까? 총리, 대통령 위에 국정원이 있다! 라는 시중에 떠도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시중에 하는 말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선에서 국정원의 그 어떤 도움도 안 받았다. 라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대선 개입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묵살해버리니까 실망한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민심도 안 들으십니까? 국정원 계획도 철저히 하겠다고 지시를 하셨고 그 사안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비틀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가합니까? 총리의 인식이 대단히 문제 있으시네요. 네? 비틀어서 지금 제가 총리의 말씀을 국회의원으로서 수긍하고 들어줘야지 되는데 비틀어서 국정원 계획이 안 된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이 다 웃고 계십니다. 국민들이나 야당이 박 대통령께 국정원의 도움을 직접 받았는지 아닌지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수년간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에 개입한 것,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탄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수호해야 될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이고 또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될 통치자로서 대통령한테 책무를 묻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것이 왜곡입니까? 아니요.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엄정하게 하고 있고 야당에서 지금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러시더군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 네, 총리님, 그렇습니다.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건너건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무 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두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줬겠죠.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나중에 받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자,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건 감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헌정질서 파괴인 것이고 검찰총장을 혼외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족의 문제이고 도덕성 문제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문제가 중차대하다 한들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총리는 문제의 질과 양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도 못하십니까? 제가 전직 검찰총장을 감싸는 발언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자,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질러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을 지금 안 덮으려고 굉장히 어떻게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총리? 참 좋은 말씀은 다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을 안 덮으려고 좋은 말씀 다 하셨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거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다 바로잡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다 덮으려고 발버둥 친다만 본 겁니다. 제대로 말씀하세요.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했던 말씀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완전 파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총리, 국정원 수사는 이미 신뢰 잃은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서 수사해야 국정 파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해결하라 그랬지만 여당은 대통령 하명만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 말씀마다 박수만 치는 여당인데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특검 수용을 대통령께 건의하세요. 아까 답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모든 걸 철저히 밝혀서 재판을 하고 문분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무슨 특검을 합니까? 그런 식의 그거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는 거 안 들으셨어요?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공소유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뭐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소신 있게 발언하세요. 계속. 자,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자, 이래서 한 사람만 찾아보니까 이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자,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개헌 추진하자 70% 동의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국민 뜻을 존중해서 개헌을 하던데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권력 구조 중에서 대통령제를 그래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해서 권한 분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국민투표 해야 되는데요. 5년 전에 선관위가 대략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회부를 하는 방안 한번 검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아니 모시고 있는 대통령도 그런 소신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후보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자, 이 개헌 내용에는 지방분권위원 개헌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제4권으로 해가지고 헌법에 담아서 통일을 내다보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총리께서 워낙 애매한 들을 필요가 없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1년이 된 박근혜 정부,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은 것이 참 우려됩니다. 파스칼은 그랬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독재가 된다라며 권력의 공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에서는 권력이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만 맞추고 권력의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고 국민 앞에 도도하기만 합니다. 권력의 공정성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신뢰의 기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제대로 진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십시오.